안녕하세요, 히바나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히바나 채널의 흥번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5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다시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영상은 어떤 걸 올릴까 고민하던 차에 다치면 두 번째 여행은 없으니까 꼭 첫 영상은 주의사항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트랑 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비슷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2가지만 기억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트랑은 금은방 환전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실행을 했는데 걸리게 되면 환전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최대 1억 동까지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금은방이 아니라 은행이나 합법적인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시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트래블 월렛이나 카드로 환전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이에요. ATM기를 사용하실 때 꼭 은행이 열려 있을 때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낙후되고 오래된 ATM 기계가 굉장히 많은데 가끔 가다가 카드가 뽑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넣긴 넣는데 카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때 은행이 열려 있을 때 활용을 하신다면 은행 직원에게 가서 부탁을 하시면 바로 내 카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은행이 열려 있을 때 은행에 있는 ATM 기계를 사용하시면 은행의 카드를 반납하는, 은행의 카드를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세 번째는 베트남에서 택시를 탈 때 그때 주의사항인데 거의 대부분의 동남아 택시기사님들은 그쵸, 물론 좋으시고 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가끔 나쁘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잔돈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로컬 분들을 태우시면 로컬 분들이나 관광객 분들한테 보여주는 지갑이 달라요. 두 가지를 들고 다니시는데 로컬 분들이 오시면 잔돈을 드리고 관광객이 오시면 잔돈이 없는 지갑을 보여드리면서 잔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봐야 100원, 200원, 많이 손해봐야 500원 정도일 텐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오시기 전에 그랩이라는 어플을 까시고 거기에 카드를 연동해 오신다면 잔돈이 없다고 사기치는 기사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게 하는 좋은 노하우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샤워기 필터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베트남에서 샤워기 필터를 꼈을 경우 이틀 지났을 때, 3일 지났을 때 필터 색깔이 굉장히 노랗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영유아나 어르신 분들한테는 각을 조차 생수로 하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피부 트러블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갈이에요. 현지에서 장염이 일으키는 그걸 방지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주의사항과 연관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물을 내가 굉장히 조심했어요. 식당에서 생수를 드셨고 가글도 생수로 하셨고 양치조차 생수로 하셨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물갈이가 터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하셔서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배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식당의 나무 도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런 나무로 도마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기에 요리를 하다 보면 칼집에 홈이 생깁니다. 칼집 때문에 생기는 나무 도마에 홈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청결하게 노력을 하셔서 청소를 하셨더라도 그 틈에 생기는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물갈이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사에서 일을 할 때 손님들에게 드린 말씀은 나무도마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 가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거를 일일이 주방 가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조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나트랑 가보시면 오픈 주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특히 해산물이나 야채, 쌈 종류가 많이 나오는 곳은 청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물갈이 예방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갈이가 한번 시작되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은 망치게 됩니다. 본인은 정말 아픈데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우선 여섯 번째, 수영장에서 황당하실 수 있겠지만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머리부터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시게 되면 목에 금이 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저도 제 지인분이 한번 겪었던 이야기다 보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동남아 수영장은 얕은 곳에서 깊어집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머리부터 다이빙을 하셔서 목에 금이 가는 사고를 겪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이거는 두 번, 세 번, 네 번 말씀드려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정보니까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동남아 호텔 로비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시다 보니 물기가 남아있는 로비는 빙판보다 미끄러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로비에서 절대로 뛰시면 안 돼요. 이건 자유여행뿐만 아니라 패키지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해서 달려 나오는 경우는 로비에서 넘어졌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덟 번째는 나트랑에 7년 정도 살면서 교민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나트랑에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신화를 다니면서 애기들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너무 딱하더라고요. 애기가 없는 제 입장에서도 애기가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딱하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트랑은 인도가 유모차 끌기에 좋지 않습니다. 나트랑에서는 유모차도 찻길로 다니셔야 돼요. 일반 나트랑에 다니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와 유모차와 섞여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 수 있는 곳은 호텔 로비, 롯데마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유모차를 끌고 나오시면 야시장 정도에서는 편하게 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시는 맛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애기띠 있죠? 앞으로 매시거나 옆으로 매시거나 하시는 애기띠를 가져오셔서 일반적인 식당이나 가까운 곳을 이동하실 때는 꼭 띠를 착용하셔서 애기의 안전을 우리 부모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오토바이 날치기인데요. 이건 전 소문으로 한 번 들어봤어요. 나트랑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당했다는 소문을 한 번 들어봤는데, 나트랑 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에서도 날치기를 많이 당하시죠. 근데 이 날치기 당하실 때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날치기 하시는 분들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날치기 당하실 때 나도 모르게 가방을 끝까지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갑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쿨하게 지갑은 쿨하게 놔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지갑을 잡고 계시면 오토바이가 가져갈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넘어지게 되고 깔리게 되고 사건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여권이나 지갑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힙색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차셔서 소매치기 분들이 아예 건들 수 없게 하시고, 옆으로 매시는 가방에는 간단한 소지품 정도 들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영유아나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요즘 나트랑이 날씨가 아침에는 선선하고 저녁에는 춥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심하게 틀어놓은 식당 안에서조차 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외투 필참이라는 거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기들한테 추운 식당이나 아니면 저녁에 외출하실 때 필수로 가벼운 외투 들고 나오셔서 감기 걸리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상비약이에요. 그쵸?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나한테 필요한 약을 꼭 들고 다니십니다. 근데 약을 좀 여유분을 가지고 다니세요. 본인이 지병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혈압약이 됐든 당약이 됐든 좀 여유를 갖고 오셔서 남으면 좋은 거고
안전히 여행이 끝났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조금 더 여행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기에 대비하셔서 약을 조금 더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권은 6개월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6개월을 두는 건데, 약 또한 6개월을 챙기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일주일 정도 여유분은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맞는 약은. 그리고 다들 이건 너무 잘 아시죠? 타이레놀, 일반 약국에서 판매되는 타이레놀이 됐든 비판텐 뭐 이런 일반적인 의약품은 베트남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6분의 1, 8분의 1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첫날에 비판텐이든 타이레놀이든 이런 것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구입하시는 게 조금은 저렴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노하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우리 흡연가 분들. 베트남은 그쵸, 모든 곳에서 담배를 태울 수가 있죠. 그랬죠. 근데 2026년부터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을 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미 베트남 어르신들은 여러 곳에서 길방을 하세요. 근데 관광객인 우리는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도. 그러니 지정된 흡연할 수 있는 곳에서 흡연하시기를 권장합니다.